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곳 신촌을 중심으로 음악 활동을 했던 언더그라운드 가수 김현식이 활동했던 발자취를 따라서 둘러보고 6월 민주항쟁의 불씨가 된 이한열 열사의 흔적을 본 후 연희전문학교를 다녔던 민족시인 윤동주가 일제강점기 때 공부하던 곳, 생활했던 곳을 함께 보러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촌이란 지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시나요? 조선시대는 대부분의 물자를 배로 운송했습니다. 그런데 신촌과 아주 가까운 곳에 양화진 나루터, 서강 마포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그 나루터에서 물건들을 실은 우마차는 신촌을 지나야만 한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다 보니 신촌은 자연스럽게 교통의 요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여 살게 되고 이후에 대학들이 들어오면서 신촌은 대표적인 젊음의 거리가 된 것입니다. 신촌과 함께할 첫 번째 청년은 바로 가수 김현식입니다. 1980년대 이곳 신촌에는 음악 문화가 아주 번성하던 곳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가수 김현식이 있었어요. 김현식은 신촌의 라이브 카페를 중심으로 음악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언더그라운드 가수였거든요. 김현식의 대표곡은 사랑했어요예요. 이 곡이 히트를 치면서 김현식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죠. 이후에 언제나 그대 내 곁에가 수록된 4집 앨범은 최다 판매를 기록해서 골든 디스크상까지 받게 됩니다. 김현식을 원년 멤버로 결성된 그룹 신촌 블루스는 골목길, 비 오는 날의 수채화 등 많은 히트곡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김현식은 음악 활동을 위한 무리한 밤샘 작업과 과도한 음주와 흡연으로 그만 건강이 악화되어 32세의 나이로 요절하고 맙니다. 이곳은 플레이버스라는 곳입니다. 신촌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누구나 들어오셔서 노래를 들을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각종 관광 정보도 얻을 수 있고 VR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김현식이 음악 활동했던 곳을 한번 보러 가실까요? 신촌이 대표적인 젊음의 거리이다 보니까 커피 문화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 과정
과정에서 음악다방이 생기고 라이브 카페나 록카페 같은 가수들의 라이브 공연을 볼 수 있는 카페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곳 우드스탁은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록카페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연희전문학교의 연자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세자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라는 교명을 갖게 된 학교입니다. 그럼 연희전문학교는 처음부터 대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886년 고종 당시에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가 고아를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는 언더우드 학당을 세웠어요. 이것이 시초였죠. 이후 중등 과정으로 경신학교가 되고 대학 과정이 생기고 이곳 신촌으로 이전을 하면서 연희전문학교가 된 것입니다. 연희라는 교명은 조선시대 때 세종이 이곳에 아버지 태종을 위해서 지어드렸던 연희궁에서 따왔습니다. 신촌과 함께한 두 번째 청년은 바로 이한열 열사입니다.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한열은 1987년 6월 민주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여 중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최루탄을 맞고 쓰러집니다. 이한열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지만 이 사건은 6월 민주항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시작인 광해원입니다. 광해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입니다. 1885년 고종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서양식 병원이 없었죠. 그런데 고종은 왜 서양식 병원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연희전문학교 최초의 건물들을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 건물들은 우리나라 최초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지은 대학 건물입니다. 마스터 플랜의 모델은 당시 미국 대학 캠퍼스였는데 정면에 중심 건물을 두고 그 앞에 양 옆으로 마주보는 건물을 짓고 가운데 정원을 조성하는 설계였죠. 이 건물들은 튜더풍의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굴뚝이 화려하고 창문이 돌출되었으며 현관 출입문이 튜더풍의 아치형으로 되어 있죠. 이 건물을 이루고 있는 겉면의 돌들은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운모 편암과 화강석을 사용했습니다.
이 건물들은 20세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 캠퍼스의 중심 건물이며 보존 상태가 아주 우수해서 역사적으로 가치가 아주 큰 건물들입니다. 이 건물들은 모두 기부금을 받아 지어졌는데 건물마다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일 첫 번째 지어진 건물은 1920년에 완공한 스팀슨관입니다. 미국인 사업가 스팀슨의 기부금으로 지어졌기에 스팀슨관이라 부릅니다. 일제강점기 때 윤동주가 문학을 공부한 곳이 스팀슨관입니다. 두 번째로 지어진 건물은 2년 후에 완공한 핀슨관입니다. 남감리교회에 핀슨 박사가 기부금 모집을 위해서 애써주어서 핀슨관이라 불렀습니다. 핀슨관은 기숙사 건물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윤동주가 바로 이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어진 건물은 1924년에 완공한 아펜젤러관입니다. 언더우드와 함께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배제학당을 세웠던 북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러의 이름을 따서 아펜젤러관이라 부릅니다. 제일 마지막 1925년에 완공한 언더우드관입니다. 연희 전문학교 설립자이신 언더우드를 기념하기 위하여 언더우드관이라 하였습니다. 지금은 연세대학교 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쓰기를 좋아하고 문학에 재능이 뛰어났던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에 진학하여 스팀슨관에서 공부하고 핀슨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많은 작품을 창작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윤동주는 별 해는 밤, 자화상, 서시 같은 당시 시대에 대한 고뇌와 성찰 의식을 담은 시들을 주로 창작하였습니다. 졸업 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윤동주는 자신이 쓴 시를 모아 자필본으로 작성하여 후배 정병욱에게 주고 떠납니다. 하지만 일본 유학 중에 윤동주는 치안유지법으로 체포되어 해방을 6개월 남겨두고 28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윤동주 사후 그가 남긴 시들을 엮어 발간한 시집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촌을 주름 잡으며 불후의 명곡을 남긴 언더그라운드 가수 김현식, 연희 전문학교를 다니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다간 민족 시인 윤동주, 그리고 민주항쟁의 불시 이한열을 만나보았습니다. 신촌에 오셔서 이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을 신촌으로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역사문화 해설사 박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